자, 글로벌 스톡 시간입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8주간에 걸쳐서 중국의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며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해 볼 수 있는 투자의 기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죠. 정주영의 차이나 인사이트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보니까 신선식품 전자상거래를 이야기해 주신다고. 네.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매주마다 이제 마트 가는 거 진짜 고역이거든요. 네. 근데 신선식품을 매일 아침 저희가 주문해서 먹다 보면은 굉장히 뭐 좋아요. 근데 네. 이 트렌드를 한번 보면서 중국에서 실제로 투자해 볼 수 있는 기업을 오늘 찾아보는 시간이에요. 네. 자, 먼저 글로벌 트렌드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주제로 오늘 들고 나온 거는 이제 전자상거래가 네. 그간 한 20여 년 동안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데가 알리바바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이렇게 세상을 확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뭐 매년 몇천 개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막 다 어떻게 보면 아마존으로 인해서 네네. 죽어나가고 있고, 알리바바는 그냥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다 인수해버려요. 네네. 그래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먹는 현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네. 이미 완전한 현상이 됐고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한 20년 동안 거쳐서 일어나니까 현상으로 못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쵸. 아, 원래 이랬지 뭐. 네네. 근데 사실 20년 전엔 전혀 이런 생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 가셔서 막 장바구니에 다 담으시잖아요. 그래서 트렁크에 넣어야 되고 이거 빼서 옮겨야 되고, 그런데 싸우고 5년만 막. 네, 5년만 지나면 네네. 이런 현상은 전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네. 그런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중국도 살펴보는 네네.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선 제품의 전자상거래는 뭐냐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 마켓컬리가 있고, 그러니까요. 이마트는 최근에 뭐 쓱 해가지고 또 배송해주기도 하고, 네네. 쿠팡도 프레시라고 해서 아침에 배달을 해주는 거 하죠. 네네. 근데 이게 한 6년 전부터 영국에서 시작됐어요. 오. 영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오카도입니다. 네. 그래서 마켓컬리도 어떻게 보면 오카도의 벤치마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카도는 이미 영국 거래소에 상장해서 14조 원 넘는 기업 가치에 거래되고 있는 네. 큰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뭐 발전을 하다 못해서 이제 네네. 미국 시장까지 진출해서 미국의 유통 이제 거인 중에 하나가 크로고라고 있는데, 크로고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솔루션이 네. 오카도에서 제공을 해서 물류센터가 거의 뭐 다 자동화돼 있는데, 네네. 뭐 파나 양파나 이런 것들이 쏙쏙 자동화된 어떤 그 물류 시스템 지금 안에서 화면에서 나오고 예, 있는? 저겁니다. 예. 아. 그래서 보면 완전 자동화돼서 사람이 별로 없고요. 네. 그리고 이 야채랑 과일이라는 아. 것이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네네. 일일이 다 손봐줘야 될 것 같지만 어.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일하는 직원분들은 몇이 되지 않으시고 예, 이런 자동화가 식으로, 많이 돼 거의 있죠. 자동화되어 예. 있고, 네. 완전 무인화되겠다는 그런 목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오카도는 이제는 뭐 이런 신선 제품을 단순히 전자상거래화해서 신기해 이게 아니라 네. 이걸 모든 물류 시스템을 다 자동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뭐 주가 추이도 굉장히 괜찮고.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뭐 1,355 파운드죠? 파운드죠. 예. 파운드인데 과거 대비 뭐 한 3배 이상 예, 그러네요. 주가가 올랐습니다. 2017년, 2018년만 하더라도 네. 500파운드 정도였었는데 네. 이게 거의 1,355파운드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2년 동안 무섭게 성장하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세계적인 현상을 창조하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 분들은 대부분 모르시죠, 오카도를. 한 3, 4년 전부터 전 지켜왔는데 이런 현상이 이제 마켓컬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선 이제 아마존이 이제 홀푸드도 인수한 게 이런 맥락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홀푸드 왜 갑자기 온라인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할까 네, 했는데, 홀푸드 인수를 통해서 이 홀푸드 매장들이 이 물류 창고 역할을 하면서 그 인근 지역으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네네. 배달은 또 구독제로 아마존 프라임 뭐 얼마 돈 1년간 내면은 2시간 안에 배송을 해줘요. 네네. 그럼 음식이 뭐 저녁에 뭘 해먹지 하다가 네네. 주문 딱딱 누르면 2시간 안에 오면 네. 음식 준비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유저 경험을, 사용자 네. 경험을 확 격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은 마켓컬리가 있죠. 네네. 예, 그래서 매출이 작년에 3.5배 성장했습니다. 마켓컬리가. 3.5배요? 네. 일반적인 기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서 성장이죠. 그래요, 놀라서. 3배 반을 한 해 동안 성장을 했는데, 뭐 물론
무섭게 돈도 그 손실을 기록하고 네네. 있지만 제가 이 시리즈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유니콘 시대다. 네네. 유니콘 기업은 이익을 만드는 것보다는 성장과 빠르게 영향력을 확보해서 사람들 핸드폰 안에서 살아남은 하나의 그 앱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카테고리 킹이라고 하는데. 유니콘 기업 가운데 네.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미국의 유니콘 기업 중에서 신선 배송을 담당하는 업체가 바로 인스타카트입니다. 인스타카트요? 예, 인스타카트. 그래서 인스타카트는 미국의 한 전체 지역이 되게 넓잖아요. 네네. 그리고 흩뿌려져서 살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네, 그렇죠. 한국, 서울이나 뭐 뉴욕이나 그 정도 되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되게 뿌려져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이 장면이 인스타카트의 그 광고 장면이라고. 예. 그래서 지금 기업 가치가 한 8조 원이 넘어가는데요. 네네. 예, 작년 성장률이 여기도 역시나 70%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확산해서 미국 전역 한 70%를 커버하고 있는데 미국의 신선 배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상징하는 네네. 그런 엄청난 유니콘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좀 있으면 이제 데카콘 10조 원 넘어가는 기업이 되겠죠. 네.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데 상장하면 제 예상에는 한 15조에서 20조 이상의 기업 가치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물류 창고 하나 없이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 가치를 만들었을지도 굉장히 뭐 신기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만큼 성장을 했다는 건데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게 지금 여전히 이 신선 제품, 네네. 우리가 식료품 시장 있잖아요. 네. 이게 엄청 큰 시장입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도 뭐 많이 먹잖아요. 그죠? 크긴 큰데 그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어르신 저희 집도 이제 네. 뭐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네. 하지만 저희 바로 윗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봐야지. 사야지라는 과일도 딱 네, 봐요. 수박도 보고- 두들겨 보고. 네, 못 믿게 그걸 어떻게 사 이러신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앱에다가 당도 측정이나 그 신선도나 네네. 그리고 더 크게는 신선 제품을 전자상거래 하면은 도매상이 사라집니다. 그렇겠네요. 네. 네네. 그래서 아마존도 그리고 알리바바도 다 하는 게 뭐냐면 끝에 단에서는 이제 고객과 접점의 매장들을 인수를 하고요. 네네. 이 뒷단으로 이 버티칼 이 상류로 올라가면은 우유를 직접 제조하고 네네. 그리고 직접 해산물을 이제 떼어다 팔고 네. 이런 도매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직 계열화가 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간 마진이 뿅 사라지면서 그렇죠. 더 낮은 가격에 더 신선하게 또 퀄리티 컨트롤, 이 품질에 대한 보증을 아마존이 해준다고 보십시오. 그걸 네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시장 전체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마찬가지로 매년 수십 %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식료품 시장은 뭐 물가 상승률 정도밖에 성장 안 해요. 그렇겠죠. 근데 네. 이거에 대비 이 시장에 대한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매년 몇 %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지금 미국, 중국 공히 2022년 정도 되면은 100조 원 넘는 시장이 될 거로 보이고 현재 대비 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현재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온라인 이 전자상거래화된 침투율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오프라인의 경험이 미국은 상당히 좋아요. 네네. 가면 막 깔끔하고 네, 중국은 오프라인 오프라인 경험이 안 경험이 무지 안 좋기 때문에 맨날, 그리고 네, 뒤통수 맞는 그냥 기분 들고. 네. 한마디로 유통이 근대화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동네 시장 장터에서 아. 바로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되면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 온라인 그로서리 신선 제품의 전자상거래가 잘 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많이 성장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음식물에 대한 불안감이 강해요. 네, 과거에도 뭐 분유파동, 그러니까요. 뭐 짝퉁 계란 가짜 들어보셨어요? 계란, 네, 예. 네, 있었죠. 예, 이런 화학약품으로 것들이 만들었던 네. 우리만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중국 소비자들도 네. 깜짝 놀래고 무서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리바바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기반에 그리고 아예 그냥 IoT를 그 닭들에 달아줘요. 네네. 건강한 닭이다. 하루에 1000보를 뛴다. 그리고 이 닭이 알을 낳고 있다. 실시간 중계도 할 수 있고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 계란을 네. 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 그러네요. 계란 가격에 가격을 3배 붙이고 그리고 브랜드를 붙여놓고 실제로 알리바바는 허마셴숑이란 부문, 네네. 이 신선 제품 사업 부문에서 네. 이게 매장이 작년에는 20개였는데 제가 최근에 들어가서 봤더니 150개가 됐어요. 7배가 네, 매장을 늘렸다고. 매장 수가. 근데 향후 계획은 3,000개로 늘린답니다. 네, 중국을 뒤덮을 계획이라고 하고 3,000개 늘린다는 얘기는 윗단에서 수직 계열화해서 네네. 물건을 사입을 하는 규모도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게 알리바바가 되지 않을까. 식료품을 네네. 구입하는 게. 그러면 알리바바는 나중에 이제 식료품 회사로 또 재포장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요. 매일매일 사실 다른 산업 트렌드를 그러니까 매주마다 다른 산업 트렌드를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그 산업 트렌드가 결국은 몇 개 기업으로 딱 귀결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 알리바바도 될 수 있고 아마존 될 수 있고. 자, 저희가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가야 되니까요. 그럼 지금 성장 중인 그 중국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기업들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뭐 그리고 기업 모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 신선 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이 워낙 성장성이 좋으니까 몇 년 전에는 한 시장 전체가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한 해 동안.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다들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한 40여 개 기업이 난립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 모델이 단순치 않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전통적인 그냥 우리가 볼 때 텐마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알리바바입니다. 저 맨 밑에 왼쪽에. 그리고 이런 과일 배달해주는 텐텐 이구어 이런 회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배송을 해주는 거예요. 한 시간이 아니라. 이런 모델로 처음 한 4년, 5년 전부터 했는데 사실 소비자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변화해 간 겁니다. 뭐냐면 단순히 배송만 해주는 것도 있었어요. 마켓컬리나 인스타카트가 같습니다. 배송만 해주는 거. 배송만 해주면 미국이나 한국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 배송해줘도 감사하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걸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2칸 더 간 거예요. 뭐냐면 직사입 플러스 이제 미니 창고 모델과 그리고 상점 방문과 자택 배달 모델이 융합되어 있는 이 2가지인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2가지 모델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직접 사입을 해서 제품의 품질에 대한 검수를 이 플랫폼이 직접 해줍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과거 모델, 단순 배송 모델은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직사입하고 미니 창고 모델은 뭐냐면 거의 40분 만에 배송을 해줍니다. 물을 끓이고 딱 밥을 얹혀놓으면은 배송이 돼서 와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편의점 같은 사이즈로 이런 소형 창고, 냉장 창고들을 중국 전역에 수천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빠르게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게릴라전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융합형 모델인데 커뮤니티 공동 구매라고 써 있는 그 카테고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고 오프라인 상점을 거점으로 배송해주는 상점 방문 플러스 자택 배달 모델. 맨 밑에 보면 하마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허마 제정입니다. 영어로는 히포프레시. 그래서 이 2 모델 그 공통적으로가 품질에 대한 보증을 플랫폼에서 직접 해주는 거. 중국에서는 보니까 식품 안전 이슈가 제일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한 3, 4년의 기간 동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십 개 기업이 난립을 하다가 직사입과 어떻게 보면 미니 창고 모델에서는 미스프레시, 메이르 요시엔이라는 기업이 지금 압도적인 1등 회사가 되었고 그 회사는 텐센트의 전략 투자를 5번 받고 골드만삭스 투자 받으면서 미스프레시가요? 그래서 지금 뭐 매년 2배 반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허마신성은 알리바바의 하나의 사업 부문인데 알리바바의 신성장 모델로 집중 조명받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스프레시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투자받는 단계라면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 정도에 나스닥에 수십조 밸류에 저는 상장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텐센트가 투자하고 나스닥 상장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성공 공식으로 뭐 핀토토가 있었고 빌리빌리가 있었고 여러 개 메이투안 디엠핑도 있었고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도 아마 제2의 핀토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물론 자산가분들께서는 이제 PB 찾아가셔갖고 저 미스프레시 사고 싶습니다 하면 뭐 장외 거래로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또 대중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특히 신선식품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유망하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딱 투자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기업을 꼽으시겠어요? 역시 다시 돌아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주식 중에 이 신유통 분야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기업이 알리바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허마신성이랑 사업 부문을 한 2년 전쯤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잘 해석을 했어요. 중국의 실정에 딱 맞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 때 한 가지 기준으로 학군이 좋냐 아니면 지하철이 들어와 있냐 이거 물론 보죠. 세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허마신성이 들어와 있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마신성 이게 어떻게 보면 학군처럼 중요한 부동산 입지 조건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정도니까
중상층들 입장에서는 허마셴성을 써서 킹크랩이나 랍스터를 저렴한 가격에 신선하게 집으로 배송받아서 이걸 해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산이 앞으로 계속돼서 3,000개 매장 늘어나면 알리바바 시가총액이 지금에서 1.5배, 2배 가는 거는 문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좀 투자를 잘 안 하게 되는 경향도 네. 있거든요. 이게 네. 뭐 10배, 뭐 20배 네. 이런 주가 상승을 꿈꾸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중국이라는 전 본토 자체를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네. 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좀 매력적일 것 참 같습니다. 마윈 선생님이 그 많은 말을 했지만 사실 최근에 한 말 중에서 제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신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유통이라는 게 뭘까를 한번 음미를 해보시고 오늘 던져드린 어떤 그 하나의 클루가 네네. 나중에 2년, 3년 지나서 세계적인 변화에서 알리바바 어떤 변화를 주도를 했는지 네네. 한번 보시고 이런 변화 속에서 한국은 또 어떻게 변화할지 이마트와 뭐 그리고 그 마켓컬리나 쿠팡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갈지 또 알겠습니다.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주영의 차이나 인사이트 비전 크리에이터 정주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